늦어도 괜찮아 2탄. 철민의 이야기. 일부 멈춰버린 시간. 박철민은 아침 8시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시작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간단하게 세면을 하고 전기밥솥에서 미리 해둔 밥을 꺼내 계란 후라이 하나와 김치 몇 조각으로 아침을 때웠다. 혼자 먹는 식사는 늘 조용했다. 예전에는 아내 경자와 아침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그저 TV 소리만이 적막함을 메워줄 뿐이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영상 15도로. 뉴스 앵커의 밝은 목소리가 무심하게 흘러나왔다. 철민에게는 날씨가 좋든 나쁘든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특별히 나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으니까.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처음엔 자유로워진 것 같아 좋았다. 30년 넘게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면서 느꼈던 책임감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은 얼마 가지 않았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철민은 점점 무기력해졌다.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나서 뚜렷한 목표도 없어졌고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는 일상의 활력마저 사라져버렸다. 식사를 마친 철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지만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드라마는 너무 자극적이고 뉴스는 우울한 소식뿐이었다. 결국 다큐멘터리 채널에 맞춰두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철민은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라면 몇 개와 김치, 계란 정도가 전부였다. 장을 본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 예전 같으면 경자가 미리미리 장을 봐뒀을 텐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챙겨야 했다. 라면이나 끓여 먹자. 철민은 시들해진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혼자 사는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혼잣말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아마도 너무 조용한 집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기 때문일 것이다. 라면을 끓이면서 철민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 앉은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지켜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활기차고 생동감 넘쳐 보였다. 그에 비해 자신의 삶은 어떤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잠드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변화라고는 전혀 없는 무료하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였다. 오후 2시쯤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들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그렇지. 너는 잘 지내고?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철민은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집에 있는 게 편하다. 나갈 때도 별로 없고. 그래도 너무 혼자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동네에 복지관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다던데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런데 가서 뭐 하겠어. 젊은 사람들만 있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또래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시고 취미 활동도 해보시면 좋잖아요. 철민은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항감이 들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특별한 재능이나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알겠다. 생각해 볼게. 네, 아버지. 그리고 제가 다음 주말에 한번 뵈러 갈게요.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철민은 한동안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늙어가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66세라는 나이에 무엇을 새롭게 배울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무엇보다 또다시 실패하는 것이 무서웠다. 그날 저녁 철민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렇게 계속 사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은 철민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 어제 아들과의 통화가 자꾸 생각났다. 아침을 먹고 난 후 철민은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 것 같았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철민은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 큰일이네.
일동 지하 수도관이 터졌는데 마침 배관업체 기사님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관리소장 김관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고 이리저리 전화를 걸고 있었다. 철민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회사 다닐 때 사택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간단한 수리는 직접 해본 경험이 있었다. 집에도 기본적인 공구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 관리소장님,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관석은 철민을 알아보고 인사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가끔 마주치곤 했지만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무슨 일이신지 혹시? 아, 일동 지하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있는데 업체에서 당장 올 수 있는 기사가 없다고 하네요. 임시로라도 막아야 하는데. 철민은 잠시 생각했다. 정말 간단한 응급처치 정도라면 자신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회사 다닐 때 간단한 수리는 해본 적이 있어서요. 관석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일단 현장부터 보러 가요. 철민은 집에서 공구함을 가져온 후 관석과 함께 일동 지하로 향했다.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곳을 확인해 보니 간단한 파이프 연결 부분이 헐거워진 상태였다. 아, 이 정도면 임시로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철민은 공구를 꺼내 조심스럽게 파이프를 조였다. 오랜만에 공구를 잡아보는 것이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감각이 남아 있었다. 몇 분 후 물 새는 것이 멈췄다. 완전한 수리는 아니었지만 업체 기사가 올 때까지는 충분한 응급처치였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관석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회사 다닐 때 이런 일을 많이 해봐서요. 별거 아닙니다. 철민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이 아직도 쓸모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관석의 제안에 철민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집에 혼자 있기 싫었다. 그럼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관석은 올해 58세로 철민보다 8살 어렸지만 나이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편안한 사람이었다. 선생님은 정년 퇴직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회사 격리 업무를 했었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별다른 일 없이 지내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저는 이런 거 정말 못해서 항상 업체에 의존해야 하는데. 관석의 진심 어린 칭찬에 철민은 기분이 좋아졌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젊었을 때 아버지가 목 쓰셨거든요. 어깨 너머로 조금씩 배운 게 있어서 간단한 건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능숙하시구나. 정말 부럽네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철민에게는 이 시간이 몇 달 만에 느끼는 따뜻한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민의 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철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버지의 목공소에서 나무를 깎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늦어도 괜찮아 2탄 철민의 이야기 2부 새로운 발견. 관석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다. 철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다. 그날의 뿌듯함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다. 목요일 오후 철민이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관석이 다시 그를 불렀다. 선생님, 잠깐만요. 관석이 급하게 다가오며 말했다. 삼동에서 싱크대 서랍이 빠졌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목공 쪽은 정말 어려워서요. 철민은 잠시 망설였다. 싱크대 서랍이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 같았다. 글쎄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정 안 되면 업체를 부르고요. 결국 철민은 관석을 따라 삼동으로 향했다. 문제가 생긴 집은 70대 할머니 혼자 사는 곳이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갑자기 서랍이 빠져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싱크대 서랍을 살펴보니 레일 부분이 손상되어 서랍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다. 철민은 꼼꼼히 살펴본 후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냈다. 레일을 다시 고정하고 서랍이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서랍을 몇 번 열고 닫아보니 문제없이 작동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하실 줄 아세요? 별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라서요. 철민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또다시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손길로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의외로 큰 보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관석이 말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할 줄 아세요? 옛날에 아버지 밑에서 조금씩 배웠거든요. 그때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지금 보니 쓸모가 있네요. 혹시 목공에 관심 있으세요? 우리 동네 시민 목공방이 있거든요. 철민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목공방이요? 네, 일반인들도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선생님 정도면 금방 배우실 것 같은데요. 관석의 제안에 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목공이라. 어릴 때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봤던 그 향긋한 나무 냄새와 대패질 소리가 떠올랐다.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도 같이 가볼게요. 글쎄요. 딱 구경만이라도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주말에 특별히 할 일은 없었다. 토요일 오후 철민은 관석과 함께 동네 시민 목공방을 찾았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각종 목공 기계들과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몇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해봐도 될까요? 관석이 직원에게 물었다. 네, 얼마든지요. 혹시 수강 생각 있으시면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목공방을 둘러보던 철민은 점점 흥미가 생겼다. 한 할아버지가 작은 의자를 만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선반을 조립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가 오시네요. 철민이 중얼거렸다. 네, 최근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새로운 취미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직원이 설명했다. 혹시 체험해 보실래요? 간단한 도마 만들기 정도는 1시간이면 가능해요. 철민은 망설였다. 하지만 관석이 격려의 눈빛을 보내자 용기를 냈다. 한번 해볼까요?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강사가 친절하게 나무 고르는 법부터 기본적인 도구 사용법까지 설명해 주었다. 철민은 조심스럽게 따라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숙해졌다. 어릴 때 아버지 곁에서 봤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나무를 다듬는 감촉, 대패질의 리듬, 톱날이 나무를 지나가는 소리. 와, 정말 잘하시네요. 처음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강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철민의 손에서는 생각보다 반듯하고 예쁜 도마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모서리를 다듬고 사포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철민은 오랜만에 진정한 집중의 즐거움을 느꼈다. 완성이에요. 강사가 철민의 도마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비록 간단한 도마였지만 철민에게는 오랜만에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손재주가 대단하시네요. 주변에서 작업하던 다른 수강생들도 하나둘 철민의 도마를 구경하며 칭찬했다. 저도 몇 달째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와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철민은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받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목공방을 나오는 길에 관석이 말했다. 어떠세요? 재밌었죠? 네,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철민은 솔직하게 답했다. 정말로 즐거웠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도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정식으로 등록해 보시는 게 어때요?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잖아요. 철민은 잠시 생각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오늘의 경험은 분명 즐거웠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철민은 자신이 만든 도마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 바라보았다. 거칠긴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 뿌듯했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어릴 때 아버지가 작업을 마치고 나서 보였던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기분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다음 주 월요일 철민은 목공방에 등록하러 갔다. 초급반은 주 2회 3개월 과정이었다. 환영합니다.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첫 정식 수업날 철민은 긴장된 마음으로 목공방에 들어섰다. 수강생은 모두 8명이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였다. 60대가 철민 포함해서 3명, 50대 2명, 40대 2명, 30대 1명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철민이 자기소개를 하자 다른 수강생들도 반갑게 인사했다. 저는 김영희예요. 퇴직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이정호입니다. 회사원인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배우고 있어요. 각자의 사연을 듣다 보니 철민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해졌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작은 수납함 만들기였다. 도마보다는 훨씬 복잡한 작업이었지만 철민은 차근차근 따라했다. 재료를 자르고 홈을 파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철민은 점점 몰입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강사의 지도와 동료 수강생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실력이 늘었다. 선생님,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손재주가 타고나신 것 같아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했다. 몇 주가 지나자 철민의 수납함이 완성되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만든 작품치고는 제법 쓸만했다. 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동료 수강생들이 감탄했다. 철민은 가슴이 뿌듯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무엇보다 자신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민은 자신이 만든 수납함을 소중히 안고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다. 집에 도착해서 수납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3년 전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가. 정말 내가 만든 거네. 철민은 중얼거리며 수납함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다음 수업에서는 좀 더 복잡한 작품에 도전했다. 작은 선반 만들기였다. 이번에는 측면판을 자르고 못을 받고 연결하는 과정이 더 많았다. 이번 주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강사가 설명했지만 철민은 이미 머릿속으로 과정을 그려보고 있었다. 어릴 때 아버지 곁에서 봤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데. 옆에서 작업하던 영희 씨가 부러워하며 말했다. 처음엔 저도 어려웠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감이 와요. 철민은 겸손하게 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다. 몇 주 후 철민의 선반이 완성되었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았다. 모서리도 깔끔하고 표면도 매끄러웠다. 와, 이건 정말 상품 같은데요? 동료 수강생들이 감탄했다. 정말 팔아도 되겠어요. 요즘 이런 수제 가구 인기 많잖아요. 정호 씨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철민은 그 말에 묘한 자극을 받았다. 정말 팔 수 있을 정도일까?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민은 계속 그 말을 생각했다. 혹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면 어떨까? 집에 도착해서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늘어놓고 바라보았다. 도마, 수납함, 선반.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쓸만한 것들이었다. 정말로 한번 팔아볼까? 철민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생각은 철민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았다. 다음 수업에서 철민은 강사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선생님, 혹시 여기서 배운 걸로 작은 사업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아, 네. 계세요. 몇 분은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시고 플리마켓에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강사가 대답했다. 정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쉽게 팔 수 있잖아요. 강사의 말에 철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가능할까? 그날 밤 철민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수제 목공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었다.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았다. 정말 한번 해볼까? 철민은 작은 결심을 했다. 일단 몇 개 더 만들어 보고 정말 팔만한 수준이 되면 시도해 보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철민은 더욱 열심히 목공방에 다녔다. 주 2회 수업 외에도 자유이용 시간을 신청해서 개인 작업을 했다. 도마, 선반, 수납함을 반복해서 만들면서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 처음에는 거칠었던 마감도 점점 깔끔해졌고 디자인도 나름대로 개선해 나갔다. 선생님,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실력도 많이 늘으셨고요. 강사가 칭찬했다. 재미있어서 그래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다. 목공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다. 오로지 나무와 도구, 그리고 자신의 손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관석이 철민을 찾아왔다. 선생님, 요즘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목공방에서 자주 보이던데 어떠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추천해 주신 덕분이죠. 철민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관석의 권유가 없었다면 이런 즐거움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혹시 선생님 작품 좀 봐도 될까요?
철민은 관석을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와, 이거 정말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대단한데요. 관석이 감탄하며 하나씩 만져보았다. 이 정도면 정말 팔아도 되겠는데요. 요즘 이런 수제품 인기 많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철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걸까? 며칠 후 관석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선생님, 온라인 판매 방법 알아왔어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관석이의 도움으로 철민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등록을 했다. 사진 찍는 법부터 상품 설명 쓰는 법까지 하나씩 배워가며 첫 상품을 올렸다. 처음에 올린 건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도마였다.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나무의 종류와 크기, 특징을 상세히 설명했다. 첫 주문이 들어온 건 사흘 후였다. 주문이 들어왔어요. 철민은 관석에게 급하게 전화했다. 와, 축하드려요. 첫 주문이네요. 그날 철민은 정성스럽게 도마를 포장했다. 기본 포장재에 손편지까지 넣어서 보냈다. 며칠 후 첫 구매 후기가 올라왔다. 정말 튼튼하고 예뻐요. 손편지도 감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철민은 그 후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자신이 만든 것을 누군가가 좋아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다. 그 후로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다. 입소문을 타면서 선반과 수납함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철민은 매일 목공방에서 열심히 작업했다. 석 달 후 철민의 작은 목공 사업은 제법 궤도에 올랐다. 한 달에 20-30개 정도의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고 수입도 생각보다 괜찮았다. 무엇보다 철민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혼 후 3년간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늦어도 괜찮아 2탄 철민의 이야기 3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목공방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철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 7시 철민은 활기찬 마음으로 일어났다.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나서 바로 집에서 만든 작은 작업대로 향했다. 베란다를 개조해서 만든 작업 공간에는 각종 목공 도구들과 나무 재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어제 받은 주문을 확인하며 오늘 해야 할 작업을 계획했다. 도마 3개, 작은 선반 2개. 철민은 작업 목록을 적어가며 중얼거렸다. 예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무료하게 보냈는데 이제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빴다. 첫 번째 도마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측정부터 마감까지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손에 배어 있었다. 톱질 소리와 대패질 소리가 아파트 베란다에 경쾌하게 울렸다.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들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너도 잘 지내지?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 목공일 정말 잘 되고 있다면서요. 관리소장님한테 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짜 기쁨이 묻어 있었다. 아들이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느껴져서 철민은 가슴이 뿌듯했다. 민수가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운동기구를 조금 사왔는데 관리소장인 관식이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혼자 사는 내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 민수가 관식의 연락처를 받았는데 그 후로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다.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건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작품들도 구경하고 싶고요. 그래, 언제든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철민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는 아들의 전화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다. 오후에는 목공방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오늘은 홈파기 기법을 배우는 날이었다. 선생님은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다른 분들도 선생님을 보고 많이 배우세요. 강사가 칭찬했다. 실제로 요즘에는 다른 수강생들이 철민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희 씨가 물어왔다.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천천히 파면 돼요. 급하게 하면 나무가 갈라져요. 철민은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직접 시범을 보였다. 누군가를 가르쳐준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민은 관석을 만났다. 선생님, 요즘 정말 바쁘시죠?
택배가 매일 오더라고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철민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관석에 처음 제안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제가 뭘요? 선생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정말 그랬다. 3년 전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충실한 날들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오늘 받은 주문들을 확인했다. 새로운 고객들도 생기고 있었고 기존 고객들이 재주문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한 고객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철민 작가님이 만드신 도마를 선물 받고 정말 감동했어요. 정성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반도 주문하고 싶어요. 철민 작가님이라는 표현에 철민은 웃음이 나왔다. 작가라니.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철민은 온라인 쇼핑몰 관리를 했다. 상품 사진을 새로 찍고 재고를 확인하고 고객들의 문의에 답변을 달았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에 익었다. 일주일 후 주말 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민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철민에게는 며느리와 두 손자였다. 어서 와라. 들어와. 철민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 할아버지가 만드신 작품들 구경하고 싶어요. 큰손자 준호가 신나게 말했다. 철민은 자랑스럽게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거실에 진열된 도마, 선반, 수납함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와, 할아버지가 정말 만드신 거예요? 대박. 준호가 감탄했다. 정말 예쁘네요, 아버지.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며느리도 진심으로 칭찬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지? 이제는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신다고.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철민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예전에는 할 말이 없어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다. 하루하루가 즐거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당연하지. 이제 시작인데. 철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철민은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 3년 전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있을 때 문화센터 건물이 눈에 띄었다. 문화센터. 철민은 건물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게시판에는 다양한 강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요리, 댄스, 요가, 그리고 AI 활용 기초반, 챗 GPT와 함께하는 디지털 소통. AI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단어였다. 손자들도 AI 뭔가를 한다고 했던 것 같았다. AI라. 철민은 호기심이 생겼다. 목공을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목공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지금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기도 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고 싶기도 했다. 한번 해볼까? 철민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목공을 시작할 때도 이런 기분이었다.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하는 마음. 집으로 돌아가서 철민은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았다. AI 기초반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었다. 수강료도 그리 비싸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겠구나. 철민은 망설이지 않고 온라인 신청을 했다. 목공으로 되찾은 자신감이 또 다른 도전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신청을 마치고 나서 철민은 뿌듯한 마음으로 작업대로 향했다. 오늘도 새로운 주문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에는 목공방에서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 수업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AI 클래스도 시작된다. 생각만 해도 설레었다. 철민은 나무를 다듬으며 생각했다. 3년 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혼도 나이도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시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늦은 때란 없다. 철민은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랬다. 배움에도 도전에도 새로운 만남에도 늦은 때란 없었다. 베란다 작업실에서는 오늘도 경쾌한 톱질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멜로디 같았다.
며칠 후 철민은 문화센터 AI 클래스 첫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가방에는 새로 산 노트와 펜, 그리고 목공으로 되찾은 자신감이 가득 들어 있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철민은 혼잣말하며 문화센터로 향했다.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목공방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것이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철민의 새로운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다.